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일주일 남았고 이틀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모두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텐데요. 오늘은 기후 유권자는 무엇이며 기후 관련 공약들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후 관련 공약 얘기 요즘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후 유권자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건가요? 네, 기후 유권자란 기후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오. 기후 정치 바람에서 지난해 12월 17개 시도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33.5% 그러니까 응답자 3명 중 1명이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또한 설문 응답자의 62.5%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1위는 인구위기, 2위 기후위기, 3위 에너지위기를 꼽은 것을 보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투표 선택을 할 때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런 유권자를 기후 유권자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3명 중 1명 정도면은 꽤 많은데요. 네, 그렇죠. 관심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물가에도 기후 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네, 요즘 장바구니 들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얼마 담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네. 여러 품목 중에서도 특히 먹거리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통계청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이 20.5%가 올라서 전월에 이어서 2달 연속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사과 88.2%가 상승했는데요.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엔 이상기후가 있는데요.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전년보다 30%가량 급감했습니다. 특상품 사과는 한 알에 10,000원까지 가격이 달해서 1시간 일해서 사과 한 알 먹는다라는 씁쓸한 아이고, 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우리 서민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나 21대 국회에서 기후 의제가 좀 다뤄졌었나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기후제가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대통령 후보가 10대 공약이 기후위기 관련 내용을 넣긴 했지만 네.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26,611건 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571건, 2.1%에 그쳤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성될 22대 국회가 이 시기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제 기후 의제를 좀 많이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민에서 총선 특집 기사를 기후에 초점 맞추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탄소 배출, 기후재난, 농업 5개 키워드로 21대 국회 의안을 분석하고 또 전국 사과 생산량 1인 경북 지역 사과 농가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현장을 찾아서 취재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뉴스민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데 조언을 하는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환경운동, 시민사회, 농민 등 각 분야의 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위원회 이름이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입니다. 자, 네. 이 위원회 이승열 위원장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승열이고요.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 현재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기후위기와 관련된 투표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게 이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기후위기라는 큰 문제 앞에서 당연히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인식 제고, 시민들과 그 앞으로 정치를 할 동량들에게 있어서 기후와 관련돼서 제안하고 알려지고 퍼지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죠. 기후유권자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단체였나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그랬더니 한 60여 %,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의 아젠다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에 기후 이슈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숫자로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체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유권자라는 말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어로 떠오르고 있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기후 유권자들의 눈치,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유권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기후 공약을 일단 좀 살펴보고 표를 행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후 공약을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민단체 언론에서 기후 공약을 비교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당별 기후 공약에 대해서는 기후정치 시민물결, 기후정치 바람, 단비뉴스가 함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6정당의 공약 중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 네, 농업, 기후, 재난, 에너지, 대중교통, 정의로운 전환, 환경교육 이렇게 분야별 공약을 비교했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어느 정당이 적극적인지 파악할 수 있고요. 네. 6개 정당 모두 10대 공약 안에 기후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위에는 차이가 있어 정당별로 기후 대응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는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정당별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후보자별로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기후정치 바람 등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총선 후보 698명에 대한 기후공약 전수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지역 언론에서는 대구 경북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어 답변 결과를 취합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후유권자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후공약 비교를 살피고 투표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후변화 관심 많습니다.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후의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에 이제 대구 지역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4월 4일 11시 동대구역 기후시계 앞에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 기후유권자로서 자유 발언이 가능하고 기후 대응 공약에 투표하겠다는 퍼포먼스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후유권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선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정당별, 후보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